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14번째 단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릴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역사 공부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해요. 그래요. 네, 카자흐스탄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사에서도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겠어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있게 된 우리가 있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어휘들은 꼭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시대와 역사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시대 관련 어휘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어떤 국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역사 속에 이 국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고조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한국의 최초의 국가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개의 나라, 이 세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세 개의 국가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이 신라라는 나라가 하나가 이것을 모두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가 새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선 시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910년에 일본의 군대가 이 무력으로 총과 칼을 들고 무력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에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한국에서 동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온 것이죠. 그걸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국가 이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산 관련 어휘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 또는 할아버지께, 할머니께서 아버지, 어머니께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유물입니다. 유물은 물려주는 것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물건, 이것이 바로 유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적지입니다. 자, 남겨진 것들 중에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또는 건물 등도 여러 가지 곳이 있겠지요. 자, 그런 것들 바로 유적 또는 유적지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아파트 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니 어떤 이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이 나온다거나 어떤 궁이 나온다거나 어떤 무덤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유적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물건들이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이 유산들 중에는 바로 문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문화들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국의,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문화유산, 유물 또는 유적지까지 포함을 해서 남겨진 이 유산들 중에서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보가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자, 다음은 국가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국가를 만들겠죠. 그것이 바로 건국하다입니다. 자, 고구려, 조금 전에 살펴본 한국 이 역사 속의 국가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세운 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건국한 주몽의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건국하다는 나라를 세우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라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통일하다는 무엇을 하나로 합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무대 의상을 모두 흰색으로 통일해야 한다,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지배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다. 지배하다의 느낌은 무엇을 아래에 두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다, 관리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다입니다. 자, 그리고 1945년에 다시 그곳에서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하다입니다. 자,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소련과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카자흐스탄이 하나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독립하다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다른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였다. 독립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오다 라는 의미가 바로 독립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를 하늘이 선생님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два пример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 употреблением новых слов. Слова у нас на выбор такие. Конгукхада – это основы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о, Тунгильхада – это объединять государство, и Кебангхада – это открывать. Итак, у нас пример такой. 당군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 인간을 이념으로 삼아 고조선을,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конгукхетта.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Тангун основал древний Чосон, К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древний Чосон, на основе иде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Хонгик Инган, что обозначает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문무왕은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었던 나라를,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통일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ороль Мунму вместе с Ким Юшином объединили, 통일했다, то есть объединили страну разрозненную, которая была разрознена и состояла из 3 стран – Когоре, Пекче и Сичила. Они объединили ее в одну.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 это имё, который добавл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 перечислении.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Сунсеним. 네, 이번 단원의 문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법 임여입니다. 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유럽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네,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유명한 그림이며 조각이며 없는 게 없었어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명한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없는 게 없다. 여러 가지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유럽미술 전시회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면은 여기 보시면 나열의 느낌이 있습니다. 나열은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며, 뒤에 있는 이며, 앞에 이 명사들은 비슷한 것들 또는 여기 이 뒤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일에 동료며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료, 선배, 이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료며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건물 안에는 레스토랑이며 극장이며 커피숍이며 없는 게 없다. 비슷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며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이며 코며 선생님을 안 닮은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아기가 선생님과 닮았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닮은 부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넬리 선생님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формы имя. Итак, 준현 씨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И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вместе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축구며, 농구며 못하는 게 없어요. Говорят, я слышал, это выражено окончанием та면서요. Говорят, или я слышал, что Чуньон очень любит спорт. Да, он все может. Он может и футбол погонять, и баскетбол поиграть.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이스볼 씨가 참 한국어를 잘하네요. 맞아요. 이스볼 씨는 вставляем ответ сюда и получается 영어며 중국이며 못하는 외국어가 없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збол замечательн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Да, и то правда. Езбол говорит на многих языках, хоть на английском, хоть на китайско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а форма мё и здесь мё выражает перечисление и англи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и еще что-то может быть. И мы переходи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формы. Форма кодо, которая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хоть и что-то там.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고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배고프다. 윤아 씨 뭐 먹을 거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많이 먹고도 벌써 배가 고파요. 자, 사실 여기에서 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먹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는 그리 고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보통 어때요? 먹고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벌써 고파요. 자,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이어집니다. 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의 상황과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일반적으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반대가 되는 상황 또는 특별히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동생은 내가 아끼는 꽃병을 깨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내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언니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깨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어떤 대조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 어머니께서 부르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네 하고 대답을 해야 하죠. 그게 보통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듣고 도 못 들은 척했다라고 어떤 반대 상황, 대조적인 상황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 영화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슬프고 아름답다. 슬프고 아름답다는 대조적인 건 아니지만 슬프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늦게 오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늦게 왔습니다. 보통 그럼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사과를 하지 않아요? 늦게 오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도에 대해서 한메리 선생님과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окончания коду. И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회사 동료가,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회사 동료가 실수를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나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почему у тебя такое плохое настроение? Моя коллега по фирме допустила какую-то оплошность, сделала ошибку, и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на то, что она знает про то, что она допустила ошибку, она не извинилась, поэтому я рассердилас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유나 씨 좀 전에 왜 전화 안 받았어요? Вставляем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운전을 하던 중이라서 전화 온 것을 보고도 못 받았어요. Означает, что Юна, ты почему трубку не подняла? Я тебе звонил. Я была за рулем, и я видела, что ты звонишь, но не смогла поднять. И здесь форма коду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видела, что ты звонишь, я и вторая ча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не смогла поднять трубку. 네, 오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를 누가 세웠는지 아시나요? 네, 알아요. 바로 단군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하셨군요. 네, 한국에서 아이들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단군입니다. 자, 그럼 혹시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 번은 배워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속의 할아버지가 바로 단군인데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단군이 이 나라를 세운 그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단군 신화와 관련된 듣기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군의 부모가 누구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손자가 건국 신화가 듣고 싶은가 보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옛날에 하늘나라에는 환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웅은 매일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했지. 그러자 환인이 환웅에게 내 너에게 바람이며 비며 구름이며 다 줄 테니 내려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도록 하라고 했단다. 그래서 환웅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단다. 환웅은 인간들을 다스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 그러자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굴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고 먹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 모두 인간이 되었어요? 참을성이 없던 호랑이는 며칠 만에 굴을 뛰쳐나갔고, 곰은 참고 기다려 마침내 20일 만에 아름답고도 강한 여자가 되었지. 이 여자의 이름이 웅녀였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란다. 네,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혹시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들으셨나요? 네, 곰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의 내용을 우리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이 단군 신화에는 누가 등장을 하나요? 네, 하늘의 신, 환인, 그리고 아들 황혼, 곰, 그리고 호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씩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군 신화의 내용은 이 인간 세계가 아닌, 이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신이겠죠.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과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웅은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 세계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환인이 환웅에게 바람, 비, 구름을 주면서 자,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굴 안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랑이는 며칠 만에 뛰쳐나갔고, 곰은 20일 만에 여자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웅은 곰이 이 변해서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들이 후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의 어머니는 웅녀이고 이 웅녀는 곰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단군 신화의 이야기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늘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간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하고 단군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환인과 환웅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두 번째는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를 만나고 단군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잘 하셨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단군 신화에 대한 말하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왕이 환웅이라는 아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웅은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환인은 환웅에게 바람이며 비며 구름을 주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인간들을 다스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굴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고 먹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을성이 없던 호랑이는 며칠 만에 뛰쳐나갔고 곰은 참고 기다려 마침내 20일 만에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은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옛날 이야기, 카자흐스탄의 이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나 또는 옛날 이야기를 정리해서 소개를 하는 말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36 и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с вами рассказ про развитие Пекче, Когурё и Шила, 3 стран. Итак,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ал древний Чосон, Ко-Чосо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о – это древни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ал древний Чосон,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н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ст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Сонджан, Пальчон, Хаютта – это ст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3 страны – Когурё, Пекче и Шила. Когурё, Пекче и Шила вместе друг с другом, Сангхо, сотрудничали. Или Кёнгджехада, то есть ограждали страну от какого-то иностра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например, защищали ее. И так они вместе могли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 процессе развития, какую роль выполняла Когурё? Она выполняла роль защитника от стран с марджорской стороны и с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ой страной, то есть она развилась в сильную военную страну. При этом Пекче развилась в страну, которая обладала какими-то больше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и соединяла Корею с Южным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Так. При этом Шила развилась позже всех, но она стала той силой, т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смогла объединить все 3 страны.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онгильхада – это объединять. Объединила все 3 страны Самгук. Теперь у нас второй абзац, который уже в обще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скусстве. То, что касается искусства, то все 3 страны имели один общий момент, который заключался в простой красоте, и в которой были выражены особенности каждой страны, как куге, каждой стр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Кроме того, Тоха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ишел буддизм и стало развиватьс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Чохён Мисуль,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стали проявляться и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являются юджок, юмуль, то есть культурны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остоянием. И несут в себе каждый вот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Когурё при этом в своей воин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проявляет в искусстве величественность и немножко грубоватость. Пекче – мягкую этничность и богатость, и богатство, а также красоту линий. Шила проявляет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сервативности элегантность и утонченность.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то, что вы сегодня узнали.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쓰기 시간에는 한국의 이 역사 중에서도 그 나라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건국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글쓰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쓰기 내용의 이 구성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자, 이 조선은 우리가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조선을 계승한다, 잇는다라는 의미로 조선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의 건국 시기는 1392년입니다.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 1대 왕은 바로 이성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그런데 한양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옛 이름, 옛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을 하고 여기를 수도로 해야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중앙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중앙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기에 편하다. 나라를 관리하기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넓은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산물이 풍부하다. 왜냐하면 산도 있고 이 들도 있고 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 자원들이 풍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좋다. 자, 전쟁이 많은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산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한양을 수도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조선의 종교입니다. 그 나라를 관리할 때 필요한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을 관리를 할 때, 다스릴 때 중요한 어떤 정책,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친명 정책인데요. 이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당시에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의 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쪽에 있는 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해서 친명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숭유 억불 정책입니다. 자, 이걸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종교는 유교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그때 당시에 또 불교라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배척한다. 멀리한다. 그래서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교를 멀리한다라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역할로 종교를 이용을 했는데 그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는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교들은 이 국민들, 백성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본 정책입니다. 농본 정책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중심,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자, 조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농업이 가장 중요했겠지요. 공업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정도였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농본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명칭, 이름입니다.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다. 나라 이름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이라고 지었다, 이름을 짓다죠. 자, 다음입니다. 자, 수도인데요. 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는데 이성계가 수도로 정한 이유는 먼저 조선의 중앙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편하며 한강과 넓은 터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산물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좋기 때문이다 라고 수도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조선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선은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기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친명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 억불 정책,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본으로 삼는 농본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주요 정책으로 이용하였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큰 어려운 쓰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한 후에 카자흐스탄의 어떤 역사에 한 나라, 나라도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 그런 국가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글쓰기를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눈 감아주다입니다. 자, 눈 감아주다는 눈을 감다인데요. 눈을 감으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지요. 네. 그래서 눈을 감아주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본 것처럼, 봤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закрыть глаза라는 표현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눈을 감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14번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네. 많이 알게 되셨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실 역사는 한국 사람들도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는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한국말에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역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